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청약하는 바이젠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수요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청약 전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들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이젠셀 청약할 만한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바이젠셀은 8월 12일과 13일에 청약합니다. 다음 주 청약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바이젠셀의 청약이 끝나면 약 일주일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이젠셀은 문제가 환불일이 5일 뒤라는 점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은 메리트가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이고요. 바이젠셀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의 워밍업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젠셀은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면역을 강화하는 치료제와 억제하는 치료제 둘 다 개발 중인데요. 최대 주주는 보령제약이고요. 대표이사가 가톨릭 의대 교수님이시므로 서울 성모병원 안에 회사가 있습니다. 면역을 강화하는 치료제 플랫폼은 바이티어라고 부르는데요. 림프종 관련해서는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에서 10명의 투약 환자 중 9명이 재발하지 않았으므로 결과는 좋았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 치료제 플랫폼은 바이메디어라고 부릅니다. 이식 거부 반응이나 자가 면역 질환 등의 범용성이 큰 치료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바이메디어는 임상 1상 및 전임상 단계로서 치료제 개발까지는 시간이 아직 좀 더 필요합니다. 바이젠셀의 공모가는 52,700원입니다. 희망 상단 금액으로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공모 금액은 994억 원으로서 코스닥 대형급 IPO 종목입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시면 희망 상단 초과 신청과 희망 상단 가격 신청 비율이 약 45%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공모가는 희망 상단 금액인 52,7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간 경쟁률은 1271대 1, 의무 확약 비율은 13.6%입니다. 보통 수준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데이터들과 비교하면서 수준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최근에 청약했던 8종목입니다. 10종목을 비교하고 싶었는데 화면 사이즈가 8종목이 한개더라고요. 그래서 8종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8종목을 보시면 기간 경쟁률과 의무 확약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기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아주스틸이고 의무 확약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내일 상장하게 되는 플래티어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평균을 너무 깎아먹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빼고 원티드 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8개 종목의 평균 기간 경쟁률은 1105대 1이고 의무 확약 비율은 10.9%였습니다. 바이젠셀이 최근 청약했던 종목들의 평균보다 약간 좋은 수준으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바이젠셀과 비슷한 규모로 모집했던 종목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이즈가 비슷한 종목들인데요. 금년도 상장한 종목들 중 바이젠셀의 모집 규모와 비슷했던 종목들은 7종목이 있습니다. 800억 원대부터 1200억 원대 사이로 모집했던 종목들이고요. 이 7종목의 평균 기간 경쟁률은 968대 1, 그리고 의무 확약은 11.6%였습니다. 이 데이터와 비교를 해봐도 바이젠셀의 수치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젠셀의 수요 예측 결과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집하는 주식수는 약 189만 주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47만 주를 배정했고요.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2만 5천 주 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구원인지라 직원 수가 굉장히 적을 텐데 그래도 우리사주 배정한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량 신주로 모집하게 됩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을 보시면 의무 확약 13.6%를 감안한 유통물량 주식수는 420만 주입니다. 비중으로는 44.6%인데요. 그중 기존 주주 물량이 253만 주가 됩니다. 기존 주주가 많은 편이죠. 비중으로는 26.8%인데요. 그러므로 실제 청약이 끝나고 의무 확약을 적어도 30% 이상은 묶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7월에 청약했던 바이오 종목 큐라클과 비교를 해볼까요? 최근에 뜨겁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던데요. 큐라클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3,339억 원이었습니다.
바이젠셀은 약 5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모집하는 금액도 533억 원으로 바이젠셀의 약 절반 규모로 청약을 했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 전체가 공모가 기준으로 거래가 된다면 큐라클은 1313억 원, 바이젠셀은 2215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바이젠셀이 규모가 있는 상태로 상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은 두 종목 비슷했고요. 그리고 워밍업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젠셀은 2019년에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행한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19,875원입니다. 공모가 기준 38% 금액이죠. 그러므로 기존 주주들의 평단가는 상당히 낮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배 이상 차이가 나던 SD 바이오 센서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바이젠셀의 최대 주주가 보령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분 약 23%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젠셀은 2025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요. 그래서 최대 주주 보령제약은 보유 지분의 약 절반은 보호예수를 4년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2025년 뚜껑을 열 때까지 지분을 전부 정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바이젠셀의 청약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젠셀의 주관사는 메인은 대신증권이고 서브는 KB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28만 주 배정되었고요. 일반 청약 한도는 2만 8천 주입니다.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요. KB증권은 약 18만 9천 주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 한도는 7천 주, 청약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대신증권의 일반 청약 한도인 2만 8천 주 기준 청약 증거금은 약 7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럼 오랜만에 배정 수량 예상해 볼까요? 가끔 댓글을 보면 애매한 수량으로 청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정 수량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균등 배정만 노리시는 분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최소 청약 수량인 10주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끔 20주나 100주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이젠셀의 최소 청약 수량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6만 3,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젠셀의 두 증권사 합쳐서 약 30만 계좌는 청약에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KB증권은 배정 수량은 적지만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므로 30만 계좌를 각 15만 계좌씩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대신증권은 94% 확률로 한 주, KB증권은 63% 확률로 한 주입니다. 두 증권사 모두 확률로 한 주 배정이 예상이 되고요. 비례 배정을 예상을 해보면 청약 증거금은 환불일이 5일인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청약 종목이므로 약 13조 원 정도는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중 대신증권에 7조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 경쟁률은 940대 1, 비례 경쟁률은 1880대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500주 이상은 청약을 하셔야 반올림을 고려했을 때 한 주 배정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상이므로 제일 정확한 것은 2일차 오후에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청약 수량을 결정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 바이젠셀의 장외 시세는 66,500원입니다. 이 가격은 공모가 기준 26% 상승한 가격인데요. 장외 시세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장외 시세가 공모가보다 다소 높다면 공모가 이하로 시초가가 시작할 확률은 적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젠셀을 비례 청약하려고 합니다. 다만 환불일이 5일이므로 대출을 활용하지는 않을 생각인데요. 면역치료제는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우지만 그만큼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제약사들이 대부분 연구 중에 있고요. 다만 최대 주주가 보령제약인 부분과 이번 IPO를 100% 신주로 모집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 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의 의견은 그냥 참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청약을 했냐고 댓글로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청약을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실제 결정을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반 경쟁률을 보고 청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장한 원티드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청약으로 배정받으신 분들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플래티어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플래티어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